안녕하세요. 범블한 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중은행 주담대 규제가 완전히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서 무주택자를 제외한 전면적인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특히 가장 교집합적인 캐릭터를 가진 1주택자 대출 여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엄청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최초 규제 방안으로는 1주택 처분 조건을 전제로 대출을 가능하도록 했다가 이것마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죠. 시중은행들이 1주택 처분 조건도 대출 규제로 묶어버리면서 거의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버린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에 완전히 렉이 걸려버렸고, 일단 갭2를 막아야 한다는 급박한 스탠스 고스란히 세팅하면서까지 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실행이 됐는데, 일단 실수요자들마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이 됐고, 이게 엇박자가 자꾸 나니까 현장 은행권에서도 어쩔 줄을 모르는 거라. 대출을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특히 1주택자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니까 갈아타기 원천봉쇄에 막힌 실수요자들은 거의 멘탈이 나갈 정도로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초조해하고 있는 와중에 어제 10일자로 신한은행에서 다시 대출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급선회하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말 이거 시간 단위마다 규제가 바뀌니까 어떤 게 폐지되고 어떤 게 적용이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결국 갈아타기 주담대가 허용이 된 건데 이마저도 되게 또 빡빡한 조건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또 접근이 가능한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갭2는 완전히 막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조건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이 명확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대출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선 이 원칙이 초반부터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아마도 대출 규제라는 급하게 쌓은 뚝에서 이렇게 구멍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다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채 문제가 지난달만 해도 9조 6천억, 거의 10조 가까이 실행이 됐는데, 이거 못 막으면 경제 기반 자체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 부채가 이렇게 나라 경제의 발목에 쇠뭉치처럼 묶여 있으면 내수는 박살이 나는 것 당연하고요. 대출 증가세와 소비 감소세는 서로 명확한 반비례 관계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한국 내수 경제의 라이브 상황이 아닙니까? 결국 강공 드라이브를 건 대출 규제가 이렇게 운동화끈 부지불식간에 풀어지듯이 슬슬 다시 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후로는 10조가 뭡니까? 20조도 실행이 될 판으로 지금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들이 여전히 어떻게 하면 자금을 제대로 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과도한 몰입이 여전히 밑불처럼 살아있는데, 너무 오락가락하는 은행 대출 규제는 한마디로 더욱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얘기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게 뭐냐면, 시중은행은 처음에 1주택자까지 확 조였다가 다시 실정에 맞지 않는다 해서 푸는 와중에 보험사들은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보험사 빅3들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 주담대 규모를 대폭 줄이고 있고요.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전면 중단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여기 가면 코골이, 저기 가면 귀걸이를 걸어야 할 상황인데, 신한은행이 당초 무주택자에게만 내줬던 주담대를 1주택자에게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틀어버린 것도 이후 더욱 범위가 조금씩 확대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과연 이 부채 문제가 제대로 잡힐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13회 연속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3.5%의 뒷배경을 오픈을 했는데,
결국엔 지금 한은의 기준금리 움직임은 좀 전에 은행이 부동산 대출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듯이 한은 역시도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이 여부를 면밀하게 들여다본 뒤에 그 방향성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금통위원들의 의사들을 공개를 했는데, 특히 이창용 총재는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으로 공급해서 자칫 부동산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포인트로 찍었는데, 이게 바로 한은의 가장 큰 고민거리란 얘기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내수 경기가 거의 붕괴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불황에 빠져 있는데 왜 기준금리를 붙잡고 있느냐, 빨리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 깔려 있지만, 실은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동산 문제와 결부가 되어 있다는 점이죠. 결국 자금을 끌어당겨서 집을 무리하게 사기 위해서 진입을 서두르다 보니까 자기 통장에 꽂히는 액수보다 빌려온 돈이 더 많은 거죠. 지난달 10조에 가까운 돈이 고스란히 이런 식으로 대출로 실행이 된 건데, 이 개인 소득이 좋지 않게 되면 죄다, 이건 부채를 넘어서 부실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소비의 우선순위 정점에는 대출, 원금이자 갚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는데, 이것부터 순삭시켜야 한 달 생활이 멘탈 털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씀씀이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내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준금리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견인력이 거의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건데, 오히려 한은 총재 말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 상황에서 내려버리면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시 한번 과도한 매집 심리를 들쑤셔 놓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금통위원들 중에는 오히려 반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는 의견까지도 나왔습니다. 결국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채가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중은행의 만만했던 2%대 주담대 금리 때문인데 거의 2달간 폭발적으로 수요가 움직였던 건데, 중앙은행이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 버튼을 인하로 누르게 된다면 그냥 시장은 아작이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금융은 건전성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없고, 부채 증가는 은행의 양날의 칼,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급격한 부실로 돌변을 하게 되면 리스크 그 자체가 될 수가 있죠.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에서는 부채 증가는 영업이익보단 급격한 부실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어서 금융권이 삽시간에 부실 논란의 중심으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급변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건설 PF, 기업 대출 부분도 터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인 부채까지 역대급으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건 결국엔 한국의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아킬레스건 찢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에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잘못된 시그널을 줘버리면 그냥 불붙은 곳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간신히 대출 규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상황 가운데 뭔가 주춤한 분위기도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가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시시각각 달라지면 이거 대출 증가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의 혼조세가 빨리 하나로 통합이 돼야지, 이렇게 중구난방 은행 각계대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영업이익의 극대화는 은행의 존재 이유인데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시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이 지금껏 걸어온 행보 보면 상생금융 했다가 다시 금리 올렸다가 또다시 풀었다가 이자 장사 얘기 들었다가 급변해서 강공 드라이브 모드로 대출 규제 카드 내밀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예외 상황을 적용해 줬다가, 이거 무슨 월미도 디스코 팡팡 타는 것도 아니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런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잘못된 집값에 대한 기대 심리, 자산 가치 급강의 확대가 유일하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혼선은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느껴지면 지금 시중은행이 이런 스탠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뭔가 위기의식을 잔뜩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금융 스탠스가 바뀌는 거예요. 그만큼 위기감이 금융 전반에서 확대가 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쪽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팅이 딱 돼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4년도가 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자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재편될 수 있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제 레미안 원밸리가 60억 신고가를 찍었다는 얘기들, 이것도 반대로 들으시면 돼요. 오죽하면 지금 상황에서 44억이 16억 풀 악셀 밟고 60억 됐다고 불꽃놀이 터뜨리겠습니까? 정말 뭐 분위기에 안 맞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도 위기감의 표현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급락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할 것 없이 부동산은 자산 가치의 약세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존재감을 확인을 하고 싶은 거래일 수 있고 평당 2억으로 가는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보편화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런 거래들은 꼬리 자르기도 가능하고요. 이후에 뭐 등기 안 치고 계약 취소하면 그만이거든. 그러니 단 한 건의 거래를 가지고 전체 시장의 불장으로 해석하는 것도 정말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신고가들은 잊을만 하면 나오는 아주 전설 희귀템과 같은 거래들인데, 희귀템, 레어템들은 해석을 하기에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강남도 2024년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결국 이젠 부동산 모든 장세는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도미노식으로 어느 영역에서부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자산시대에 대변화가 왔기 때문에 집값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할 것 없이 총체적인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냐? 초반에 말씀드린 금융권의 위기감, 이게 부동산에서 촉발돼서 점점 확대가 되면서 건설 경기와 직결된 PF 고리까지 연결이 되고, 심지어 국내 금융시장이 상당히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서 자본의 흐름이 증시에서도 막히고 부동산에서도 경색이 된, 거의 뭐 역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 국내 유동성은 그동안 너무 방만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통화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게 되겠고, 그렇다고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이론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자산은 예외입니다. 빚으로 쌓여 있는 건데, 이제 빚은 더 이상 자산이 될 수 없는 부채고 부실입니다. 그러니 통화 가치와 동반해서 자산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코스피 개장을 했는데도 여전히 뭐 3일 연속 하락세, 부동산 시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외국인 매도세에 대해서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지만 팔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결국엔 미국발 금융시장의 혼조세와 경기 침체 위기는 지금 쎄한 느낌을 주는 금융시장을 더욱 몰아붙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미국이 스몰컷 0.25% 인하 소식을 전해도 자국은 물론 한국까지도 아무런 간의 기별도 안 간, 오히려 뭐 물가와 경기를 침체로 향하게 하는 악화된 모습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상황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선별하셔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시중은행의 행보가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죠. 그 정도로 대출 부분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이거 규제가 설설 뭐 빗장을 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다시 부채는 미친 듯이 쓰나미처럼 몰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이 아비규환 상태인 건 집값이 제대로 잡히지 않고는 불가하죠. 결국 이 하나의 해법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자꾸 우회로를 가니까 배가 바다로 가지 못하고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 연말로 갈수록 부동산 시장은 가장 큰 변화의 한 꼭지를 만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